드디어 우리 해군이 수원 사업으로 여겼던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안을 통해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급 대형 수송함2 개발 사업에 271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전투기 이착륙 시 하중을 견디도록 갑판을 강화하는 기술 개발에 255억, 항모 설계에 16억 원을 투입합니다. 군에 따르면 가칭 백령도함으로 불리는 대형 수송함2는 만재 배수량이 3만 톤급으로 일본이 개발 중인 이즈모함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은 7만 톤급 이상을 대형 항모, 4만 톤급 이상 7만 톤급 미만을 중형 항모, 4만 톤급 미만을 경항모로 분류합니다. 참고로 우리는 현재 만재 배수량 1만 9천 톤급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도함에는 수장 2개 크기 갑판과 병력 10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 252인분 밥을 1시간 안에 지을 수 있는 조리시설과 24시간 운영하며 드럼 세탁기 20여 개를 갖춘 빨래방, 응급환자 수술실, 치과, 약국, 구급시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백령도함은 갑판을 특수 재질로 만들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그럼 백령도함 도입 계획은 왜 나왔을까요? 사실은 군이 마라도함을 개조해 F-35B 운영이 가능한지 평가해 볼 계획이었습니다. 마라도함 갑판은 F-35B의 엔진 열기를 감당할 수 없는 데다 하부 구조물이 전투기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검증이 되지 않아 전투기 운영 가능성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실제로 지난해 8월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관련 연구 용역을 공고했지만 연구는 시도조차 못해보고 흐지부지 됐습니다. 마라도함을 개조하는 방식은 비용 부담이 너무 크고 내년 전력화 예정인 마라도함의 운영 계획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와 군은 경항모로 사업 방향을 급선회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항모 건조 사업 윤곽이 드러나자마자 운영 효율과 비용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좁은 한반도 해역에서 경항모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인 거죠. 항공모함을 운영하려면 실제로 막대한 비용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원자로로 가동하는 미국의 대형 항모는 연간 유지비가 3천억에서 4천억에 이릅니다. 단순히 항모만 기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 운영 비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경항모 운영 비용은 최소한 1,500억에서 2천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중형항모 건조 비용은 5 내지 6조 원, 경항모는 3 내지 4조 원이 이릅니다. 좁은 바다에서 굳이 이런 거액을 쏟아가며 항모를 건조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 전문가들은 이런 지적에 대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라고 반박합니다. 우선 전략자산인 항모를 운영하면 해외 지원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대공군 작전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이고 트럼프의 무자비한 요구가 있지만 미국은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늘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등의 운영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는데 항모를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이런 압박에서 좀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미 CBS 방송이 지난 6월 보도한 전략 폭격기 운영 비용 자료에 따르면 B-1B, B-2A, B-50H 등 3개 전략 자산을 각각 13시간 동안 왕복 비행하면 1회에 38억 7,289만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항모의 이점은 수도권 인근 공군기지 건설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에 공군기지를 추가로 마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민들은 소음이 많은 공군기지 건설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투기를 아무리 많이 도입해도 수도권 기지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민단체 등에서는 수원 공군기지를 폐쇄하거나 오산 미군기지 등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설사 어렵게 건설 허가를 받았다 해도 항공모함 건조 비용보다도 훨씬 큰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15% 규모인 826만 평방미터,
약 250만 평의 면적의 공군기지를 건설하는데 무려 25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항모를 갖는 것이 여러모로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방력의 크기와 위상이 달라지고 대북 억제력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항모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방비는 431억 달러로 2023년 경항공모함을 보유 예정인 일본에 466억 달러, 중항공모함 2척을 운영하는 영국의 500억 달러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육군의 대규모 병력 운영비를 조정해 항모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을 포함한 각국의 도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고 분쟁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부각됩니다. 굳이 대양 해군의 꿈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해공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는 데다 일본은 군비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근접 비행하는 사건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자체 항모를 갖는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모 도입 논의는 이미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지만 경제적 여건과 운영비 부담 등 문제로 수차례 좌절됐습니다. 국민과 정치권의 도입 요구는 많았지만 정부와 군 내부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사업이 구체화하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 등이 국민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항모 건조 사업에도 어렵게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군도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하고 그럴 때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만 국방 중기 계획에 항모 도입 사업을 포함시킨다 해도 실제 전력화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군 관계자는 비용 문제로 전력화에 걸림돌이 많다 해도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은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과 여론이 우호적이고 우리 해군의 상징인 거북선처럼 역사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이 충분히 연구해 긍정적인 성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항공모함 전단을 기대합니다. 이슈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